저희가 오늘 둘러볼 구역들 살짝 볼게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시죠.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데가 여기 제가 1B 적혀 있는 여기 지금 저희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고 오늘 저희가 처음에 둘러볼 곳은 어디냐면 여기 광안 쌍용예가 아시죠? 우리 줄여서 뭐라 그래요? 광산 그러죠. 그 아파트 주위에 있는 지역을 둘러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안 쌍용예가가 2021년 이럴 때 한참 비쌀 때 뭐 바다뷰 보이는 것, 광안대교뷰 보이는 것들은 15억, 16억까지도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34평 기준으로. 지금은 뭐 단지뷰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저기 광안대교 보이는 거는 12억 이상도 하는 걸로 같은데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을 먼저 우리가 둘러본다 보시면 돼요. 21년 당시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시작됐던 재개발 구역들이 광안 357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광안 쌍용예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 옆에 붙어 있는 이제는 기축 아파트가 된 광안차이 또는 광안 357 재개발 구역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오늘 처음에 둘러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구역은 광안동이면서도 재개발 구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광안동이 사실 가격이 높게 간 이유는 애초부터는 남천동이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남천동이랑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같이 하고 그만큼 좋은 인프라를 같이 하기 때문에 광안동도 많이 시세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두 번째 컨셉으로 가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삼익비치를 인근으로 한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컨셉은 완전히 나뉘죠. 초반에는 재개발 구역, 후반에는 재건축 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삼익비치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이 있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고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광안 쌍용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보이스룸 쓸 거예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둘러볼 곳은 일단 광안자이부터 갈 겁니다. 저희 왼쪽으로 보면 디오션이라고 영어 글자 하나 보이죠? 102동 동숫자 적혀 있고 저 아파트가 광안 쌍용예가예요. 나중에 저희가 광안 쌍용예가 근처까지 갈 거거든요. 갈 건데 보통 임장 돌 때 뭐 방식이 있는데 기왕이면 핵심이 되는 아파트 먼저 보고 그 주위를 둘러보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저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그 주위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반부에는 광안 쌍용예가 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삥 한 바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길이 나 있고 공사 현장이 하나 보입니다. 저기가 광안 2구역 재개발구역 광안 드파인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저쪽으로 다시 올 거거든요. 여튼 저희가 임장을 간다는 게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보고 지하철하고 그 아파트 단지까지의 거리도 보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보는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광안역에서 나온 게 여기까지 오는데 몇 미터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봤을 때 그 경계가 보이잖아요. 그만큼 광안 드파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광안 드파인까지 경사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도 혹시 뭐 실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갈 아파트는 광안차이 쪽입니다. 광안 쌍용예가가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21년, 22년 그 시장의 흐름에 그 힘에 입어서 같이 좀 시세가 많이 올랐던 아파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광안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가 진행이 됐고 분양 당시에 제격이 맞다면 한 6억 정도 이래 분양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초반부터 피가 좀 붙었었고 지금은 34평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세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놓고 보면 광안자이가 보이실 거예요.
앞쪽에 길이 많이 뚫려 있고 그다음 광안차이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안 말이 없이 쭉 걸어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하철역에서의 거리는 아까 광안드파이는 제가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안차이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세권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이 정도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좋은 아파트끼리 비교하다 보면 이 아파트가 조금 더 가깝다 덜 가깝다 정도의 비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광안차이 쪽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게 공간에 대한 이해 또는 아파트 이해가 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각 개별 아파트를 들어가 보면서 자세히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어려워요. 경로상에 있는 주요 아파트를 확인하고 이제 시세 확인하고 그런 정도로 좀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광안 쌍용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첫 번째 기축 아파트로 보는 곳이 이제 광안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안차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드파인 글자 보이시죠? 지금 커튼 월룩으로 이쪽 도로변은 장식을 해주거든요. 여기가 광안 드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안 드파인은 광안이 재개발 구역으로 아마 1200세대가 좀 넘죠? 세대수가 1237세대고 조합원이 한 600명이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 물량이 500세대 좀 넘게 나왔고, 아직도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는데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분양 당시에 상당히 높게 분양을 했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 미분양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드파인이 SK 뷰 브랜드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건 아시죠? 근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혹시 이야기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하이엔드 브랜드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인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가는 중에 왼쪽에 드파인 그냥 아파트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SK 건설회사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서울 쪽에서 친구들이 동창회를 하거나 이러면은 뭐 이래저래 모을 일이 생기겠죠. 그럼 그런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어디 사냐입니다. 어디 사냐. 그럼 많은 방식의 대답이 있긴 한데, 좀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브랜드 이름 많이 이야기하죠. 어디 살아,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도 그럴 때 좀 강남 쪽이나 이런 데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조금은 본인이 잘 산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아파트를 말했을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같은 브랜드를 달기 시작하면서 좀 퇴색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사는 친구 하나가 나는 이편안 사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또 강북에 사는 친구도 어쩌다 보니까 그 지역에도 이편안이라는 브랜드 아파트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이편안에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강남에 사는 애들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뭔가 내가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곳에 산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 자체가 그냥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로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사실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크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강남 지역에서 서울 일부 좋은 지역에서 좋은 자재를 써서 고가로 분양을 했던 것들이 더 많은 시세 분출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여러 군데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좀 만드는 형태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잠시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단지 경계 보인다고 했던 드파인 경계가 보인다 했던 그 자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저 손가락 끝에 가르치는 저기에서 사실 아까 이쪽으로 맨 처음에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철역이랑 되게 가깝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안쪽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 왼쪽에는 광안 드파인이고 오른쪽에는 주택가가 있는데, 여기 주택가 쪽도 요즘에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달려 있을지는 모르는데 조금 이따 가시면 아마 현수막이 하나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 모으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좋은 지역들은 또는 그 지역에 좋은 지역이라서 분양을 성공하거나 또는 분양권 자체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위에 재개발하겠다는 움직임은 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을 때 땅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재개발의 모습이 없었었고, 최근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기회가 되셔서 지도를 놓고 보시면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협석 엠파이어 보이시죠? 엠파이어. 저기에서 여기 드파인까지 여기 경계가 이 안에 지금 재개발하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끝에 보니까 진구주, 현수막에 진구주 글자만 보이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 현수막 말고 딴 곳 하나 걸려 있을 텐데, 여기도 재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동의서를 받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하이엔드 브랜드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하이엔드 브랜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질문하면 부담스럽나요? 포스코는 뭐예요? 포스코? OTL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는요? DH고. 여튼 뭐 그런 자료들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없는 건설사 중에 좀 유명한 데가 한 군데 있죠. 레미안이 없어요. 레미안은 지금도 1등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안 만들고 있고, 자이는 어때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이도 없어요. 자이랑 지금 레미안은 우리나라 1, 2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고, 간혹 이제 그랑자이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한두 군데서 썼던, 좋은 곳에 썼던 이름일 뿐이고 공식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이 르네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고 조금은 저희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보통 르네 글자가 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이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드 브랜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광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지금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하철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공간을 조금 더 넘어서 저희가 황련산 쪽으로 조금 더 붙으면 광안 3 재개발 구역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안 3 재개발 구역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의서 진구중이라고 현수막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준비하려고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동의서 모으는 사무실은 여기 반대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편에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나고, 어쨌든 이런 초기 재개발 구역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수영중학교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 광안 드파이는 수영중학교랑 경계를 같이 하고 있겠네요. 도로 하나를 두고.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거는 수영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동아중학교도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가 2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남녀공학이고, 어쨌든 이쪽으로 잘 건너가 볼게요. 차 조심하시고요. 여기 지금 광안 드파인 쪽 보시면 저 밑에 쪽은 저희가 지하철이랑 가까웠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쪽 동으로 오게 되면은 제법 멀겠죠. 그래서 아마 단지별로 선호도는 분명히 좀 갈릴 것 같고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시면 에일리언 애들도 있습니다. 광안 에일리언 애들이 22년도 들어왔고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220세대 조금 넘거든요. 넘고 지금 34평이 뭐 가격대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기준으로 보는 가격은 지금 7억 5천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뭐 RR은 조금 더 부르고 저층들은 조금 낮겠죠. 34평 가격이 그 정도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7억 5천 정도 가격이면 부산에서는 어떤 수준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어때요? 네, 가격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 하고 다른 이야기 하고 다시 가격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광안 드파인이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광안 자이 아파트가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을 봤을 때 이 드파인 건너편에 있습니다. 드파인 건너편에 있고, 조금 이따 가겠지만 저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가 나올 거거든요.
나올 거고, 그럼 광안차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광안 드파인을 거쳐서 이쪽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광안 드파인이랑 광안차이랑. 브랜드는 차이가 더 좋죠, 광안차이. 드파인보다 우리 차이도 좋아하니까. 근데 연식은 드파인이 조금 더 연식일 거고, 지하철이랑 초등학교 위치는 어때요? 드파인이 훨씬 더 낫죠. 그러면 드파인은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광안차이보다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4평 가격이 7억 5천이면 어느 정도냐고 한번 질문을 던졌었는데, 부산에서 34평 아파트 가격대는 거 저희가 평균값 정도로 구해보면 요즘에 5억이 조금 넘어가고, 그 말은 5억보다 낮은 거래건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시장이 조금 풀리면서 한 4억 5천 하던 게 5억까지 살짝 올라왔어요. 최근에 좀 올라왔고, 고가 거래가 많아지면서. 근데 여기 보면 에일리네 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브랜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브랜드라고 이야기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하철에서 제법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7억 5천이에요. 7억 5천. 그럼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희가 강의할 때 늘 너무 좋은 아파트, 너무 비싼 아파트들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억 5천이 조금은 비싸지 않은 아파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부산 전체라는 평균을 놓고 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장 아파트의 가격을 통해서도 그 지역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파악은 하지만, 에일리네들 같이 조금은 그 선호도에서 약간은 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는 걸 통해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이구나,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지금 CU가 보이고요. 저 CU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광안 3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조금만 모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광안역에서 6번 출구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와서 쭉 가서 광안 쌍용예가가 여기거든요. 쭉 가서 이 라인에서 광안차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광안 2구역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사업지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수용중학교 지나서 에일리네 뜰 역까지 왔어요. 그럼 지도를 제가 이 방향으로 놓고 보면, 이 방향이가 이쪽 방향이 광안 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공간으로부터 해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자리 있죠. 제 새끼 손가락 있는 자리. 여기가 CU예요, CU.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 뒤쪽으로 광안 3구역. 그럼 지하철역과 놓고 보면 거리는 조금 있고, 반면에 우리가 조금 이따 가보겠지만 초등학교가 저기 붙어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또 완전 가까운 지역. 이제 이 공간을 저희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광안 쌍용예가에서 시장이 광안차이까지 움직이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얘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은 했지만 미분양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저기 조합이 문의하시고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분양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계약도 됐고, 그러면 여기 광안 3구역은 과연 분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검증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공간 안에서도 우리 장단점 분명히 있어요. 어디는 여기 가깝고, 어디는 학교에 가깝고, 어디는 연식이 좋고, 어디는 브랜드가 좋고, 그걸 좀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광안 3구역 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U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더 있나요? 저기 보시면 뒤쪽에 사회복지관 같은 느낌이 있는 건물 하나 뒤에 보이세요? 저 뒤에. 저기까지 광안 3구역입니다. 그럼 저 안쪽은 꽤 길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저 끝까지 안 갈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경로는 효율적으로 잘 짰거든요. 여튼 저까지 한 조금만 더 광안 3구역 안에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위치도 좀 봐야 되고 해야 되니까 가볼게요. 아마도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만일에 광안 3구역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선이 뒤로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도로는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넓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바로 보이는 건 동아중학교고, 초등학교는 조금 더 뒤에 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공간이 광안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있는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중학교,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면은 저 회색톤 건물이 하나 더 보이잖아요. 약간 오르막길이 있고, 저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저기가 호암초등학교고, 초등학교 배정을 저쪽으로 받을 것 같아요.
광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까지 됐고,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공사는 레미안이 붙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레미안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는 건설사라고. 레미안이 붙었고, 그 다음에 총 세대수가 1000세대, 1085세대로 지금은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조합원이겠네요. 조합원은 8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뒤쪽으로 걸어가면 경사가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광안 3구역 관련해서 궁금한 분 있으시면, 이 구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는 그냥 경로에 있는 구역을 살짝 걸치고만 가거든요. 그래서 지형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더 보실 필요 있고,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경사가 좀 있긴 한데, 뒤에는 또 언덕 올라서는 또 약간 평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광안 3구역이라는 구역에 대한 어떤 명칭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광안 5구역으로 조금 이따 빠져나갈 겁니다.